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지금처럼 만약에 계약 기간이 24개월인데 렌트를 6개월 줬어요. 그래서 총 30개월로 계약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특히 신도시나 아니면 진짜 상가를 사는데 모태공실이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비어있는 상가 있죠. 아니면 공실이 오래 장기화된 상가들 노리고 이제 임차인들이 들어간 케이스인데, 여기 있다시피 입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장 부동산, 그 다음에 이런 성인 PC방, 그 다음에 또 신도시나 이런 데 뭐 한판식당이나 한식 뷔페 같은 게 많거든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전체적인 공통점이 시설비 거의 안 들어가죠. 시설비가. 그렇죠? 이런 업종들이 특징이 하나 뭐가 있냐면, 일단 보증금 최저로 들어가려고 해요. 보증금 최저. 월세 100인 보증금 진짜 한 1000만 원 많아요? 1000만 원. 최저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딱 들어가서 렌트프리 물론 받겠죠. 또 렌트프리 받고 나서 딱 7개월 차 시점부터 월세를 악의적으로 한 번도 안 내요. 관리비도 한 번도 안 내요. 이 임대인은 이제 막, 특히 임대인 중에 처음 상가 사신 분들 계시거든요. 막 미치려고 그래요. 막 스트레스 받고 상가 샀더니 머리 아프고 막 하거든요. 사실은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근데 이럴 때 이런 분들은 이미 악의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렌트프리 다 받고서 안 내다 보니, 임대인이 순수한 분이시면 분명히 아마도 한 70%는 상가 잘 모르신 분들은 70%는 3개월 차 되면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거를 임차인이 원하는 바입니다. 왜? 입주장 아파트죠. 입주장 아파트는 딱 들어가서 부동산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입주하고 6개월이 최대치입니다. 입주 최대 6개월 지나면 부동산이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왜? 특히 지금 부동산 전월세가 2+2대가 4년 동안 움직이면 안 할 수 있잖아요. 한 6개월 지나면 부동산이 계약 쓸 게 없어요. 계약 쓸 게. 그럼 손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미 알고 단기로 빠질 목적이었던 거고, 불법 성인 PC방도 한 군데 오래 못 있죠. 한판식당 마찬가지로, 한식 뷔페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이제 반짝하고 빠지는 업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계약 해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려 임대인을 깐족깐족 감정 싸움을 만들죠. 만들어서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보증금이 있는 선에서 선까지는 탈탈탈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 정리된 시점에 쫓아내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좀 이해 안 되시면 아직 초보신 거고,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이 중개할 때는 특히 이런 업종이 왔을 때는 상당히 중요시할, 계약서 때 중요하게 여기 뭐냐면, 렌트프리 6개월을 지급할 때 렌트프리 6개월을 초기 잔금 때부터 6개월 쭈루루 주시면 안 돼요. 주신다고 하면 처음에 한 2달, 3달 주고 중간에 한 6개월 월세 잘 내면 그때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렌트프리를 쪼개서 주시던가, 그게 정 안 된다, 초기에 만약에 6개월씩 줬다 그러면 반드시 특약에다가 임차인이 24개월 계약기간 못 지키고 나갈 시 렌트프리 지급받은 6개월치 전부 손해배상으로 토해낸다 라는 특약을 달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달면 아마 미연에 이 상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내 상가가 비어 있는 게 낫지 들어와서 속삭이기보다 더 머리 아픕니다. 차라리 비어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혹시라도 여기 계시면 투자자분에서 중개사면 이런 업종을 좀 피하시고, 이런 업종 중개하시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셨죠. 렌트프리 특약을 달아주셔야지 나중에 임대인 분으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왜? 중개해보면 알겠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중개 완성이라 그 뒤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실은 우리 부분이 아니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모든 AS부인 잘 돼야지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이 월세 안 들어오면 누구한테 녹두리 하겠습니까? 중개해준 중개사분한테 녹두리 하게 됐죠. 중간에 많이 힘드니까 차라리 이런 업종은 좀 유의하시고, 또 우리 중개사를 중개하시다 보면 나름 이런 업종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임차인들의 악덕 임차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하셔서 중개하시면 상당히 좋고, 렌트프리는 활용하시는 게 계약을 클로징할 때 임차인을 끌어당기는 입장으로 활용하시는 개념이고, 반대로 그럼 임대인은 상당한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증금 3천에 300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150만 원 받고 임차인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3천에 150에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임대인도 본인의 베네핏이 있어야겠죠. 임차인은 있으니까 오케이 하겠지만 임대인은 없잖아요. 그러면 중개사가 어떻게 클로징 하냐,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자체는 3천에 보증 3천에 월세 300에 부가세 별도로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쓰고 특약에다가 지금 경제적인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2년 동안만 임대인 협의하에 월세를 150만 원만 받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우리가 월세를 올릴 때 5%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상한선이 3천에 300 기준에 5%고 150 기준 5%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3천에 150짜리를 월세 계약을 써버리면 임대인은 150만 원 가지고 10년 내 올려봤자 300이 안 돼요. 그 임대인 계약서 안 쓰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팁을 드리는 건데, 이런 때는 임대인한테 그런 식으로 3천에 300에 특약으로 일시적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월세를 깎아주는 개념으로 특약을 써주시고, 임차인한테 렌트프리를 해서 서로 만날 수 있어서 계약이 진행되게끔 해주시는 게 중개사의 꿀팁이고, 또 하나는 생각해 보세요. 중개 입장에서 3,300이면 중개보수가 297만 원이나 되겠네요. 3,150 중개보수 꽤 180 좀 안 되죠. 확 차이 나죠. 양타잖아요. 그러면 그거마다 300만 차이 나죠. 그러면 중개 입장에서 어떤 게 낫겠어요? 당연히 3,300을 쓰셔야죠. 순진하게 3,150짜리 쓰면은 초보 티 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한 건 계약하더라도 중개보수에서 확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볼 때 이 중개사는 능력 있는 중개사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본인 물건 내놓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도시 상가에 이런 상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2층에 코너 전용 50평 좀 넘는 상가였는데 보증금이 1억에 720만 원이래요. 계약기가 5년이면 60개월이죠. 근데 렌트프리가 30개월인 거예요. 30개월. 반이 렌트프리죠. 이럴 때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중개사가 투자자를 소개시키면 바로 아웃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말리셔야 돼, 사실은. 물론 중개하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일단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상가는 지금 이 시행사가 역으로 대출 없이 수익률 5% 아까 계산한 거 있죠. 그 식으로 21억에서 보증금 1억 빼고 20억에 곱하기 5% 해가지고 대충 수익률을 5% 맞춰놓은 게 월세가 72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주변 시세가 지금 한 300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렌트프리를 반을 줘버려 30개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밖에 투자자 입장에 볼 때는 수익률이 대출 없이 5%짜리 상가죠. 그러면 사겠죠. 근데 그 이면에 깔리는 렌트프리를 모른다는 소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 중개사분이 이 이면에 있는 렌트 기간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개사분들은 주변 시세를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는데 너무 비싸다 싶으면 일단 의심하시라고. 의심하시고 이 이면에 혹시 렌트프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짝 자꾸 알아보려고 하시고, 그게 검증된 상태에서 소개를 하셔야지, 검증 안 된 상태에서 소개해야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 투자자분은 지금 10억짜리 상가를 21억에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월세가 지금 딱 720이면 반이 렌트프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증금 5천에 360만 원짜리 상가네. 그렇죠? 이 상가 한 10억, 12억짜리 상가를 지금 이면 계약에 의해서 렌트프리 활용해서 2배 튀겨서 보증금 1억에 720 만들어 놓고 대출 없이 5% 상가다 만들어 놓고 21억 받는 거죠. 그러면 10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사들이는 거죠. 그럼 나중에 원망 어떻게 듣겠습니까? 투자하다가. 그렇죠. 근데 이 상가에 분명히 팔기 위해서 이 시행사에서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초보 임차인들은 또 이런 임차인이 있어요. 야, 5년 계약인데 요즘 코로나가 힘든데 초기에 30개월만 나 자리 잡을 때까지 월세만 안 내도 야, 이거 대박인데 그 사이에 나 자리 잡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딱 들어가서 시설비 50평 꾸리면 최소 1억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1억 5천 들어가죠.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이미 이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못 모르고 들어온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도 결론적으로 나중에 새로운 양도인을 이제 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렌트프리 끝나고 이제 월세 내려니 700씩 어떻게 내?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때 새로운 양도인을 구하려고 할 때 양수인이 오겠어요? 지금 주변 알아보니까 뭐 비싸야 400인데 야, 700이 어떻게 내?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임차인은 결국은 온상복구가 나가겠죠. 근데 이런 시행사에서 하는 렌트프리는 특약이 반드시 달립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년 계약 렌트 30개월 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임대차 만기 못 줬을 때 손해배상 렌트 받은 거 다 토해낸다는 특약이 달려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까지 나오냐? 지금 파시는 분이 자기 현금 1억 보조해 준다고 가게를 내놔요. 시설 공짜로 쓰고 현금 1억 보여줘 준다. 나오는 가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손해배상 볼 게 더 많으니까 감수하고 1억을 주더라도 구하는 거예요, 새끼만.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개사들이 렌트프리 줄 때 약간 업종 자체가 불안한 업종이 있을 때는 이렇게 시행사 하는 식처럼 특이하게 손해배상 이약벌을 반드시 달아주셔야지만이 임차인들이 장난을 못 친다라는 개념까지 우리 중개사들이 그걸 아셔야지 이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팔아 제끼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투자자나 우리 선량한 임차인 입장에서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렌트프리는 좋은 방향으로만 활용하시고 악의적인 거는 반드시 걸러낼 수 있는 작업을 하시고 혹시 그게 안 보이면 조금 더 상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충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주차인데 총 7가지 키워드로 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상임법에 관련된 22개 조문은 우리 중개사분들 아까 말씀대로 법제체에 들어가서 상임법 22개 조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반드시 한번 들어보시고 잘 내용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제가 올려드린 교환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노란색 블랭크를 쳐놨으니까 그 부분만큼 정확하게 직접 적으셔서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